증가를 하죠. 그 오픈 AI 사장이 했던 말을 말씀드리면은 제발 끝나고 땡큐라고 쓰지 좀 마라. 그거 처리할 때마다 돈 들어간다. 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콘텍스트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게 지금 현실로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학 작품의 AI 번역이 출판된다면 번역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최근에 그 한국번역학회 학술대에서 이제 이 저작권법 전문가가 오셔서 법제연구원에 계신 분이 오셔서 그런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된 게 아직까지는 AI가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 출판물은 저작권상으로 보호가 안 된답니다.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이창수 교수님 그 슬라이드에서 유럽의 회사들이 문학 텍스트를 저가로 번역해 줍니다. 정확하게 번역해 줍니다라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번역된 결과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출판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 문학 작품의 AI 번역이 출판된다면 과연 그 번역 책임은 아까 데보라 스미스 얘기가 나왔는데 AI에 대해서 그런 식의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을지 또는 과연 그걸 누가 나서서 대변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법적인 거를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ChatGPT한테 물어봤어요. 너를 통해서 번역을 하면 이거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물어봤더니 막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AI를 활용해서 번역하는 그 번역자가 그 번역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AI를 사용한 사람이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물에 뭔가 오류가 있었다든지 뭐 할 때 번역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또 잠깐 발표했을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번역을 출판하면서 AI translated by a ChatGPT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거를 하겠느냐, 누가 그걸 읽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 우리 누가 어떻게 이 차를 타? 이거 다 사고 나서 나 죽으면 어떡해? 아무도 안 타 이랬는데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그냥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을 잡지 않고 그냥 대신 시선은 고정을 해야 돼요. 시선을 앞으로 고정을 하고 다른 데를 보면은 이제 핸들이 탁 움직이면서 앞에 보라고 이런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핸들은 도착할 때까지 잡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번역자는 봐주는 거예요. 너가 잘 가고 있니? 봐주고 있는데 얘가 뭔가 잘못되면은 그거 한번 수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을 때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그냥 쉽게 타는 것처럼 이거 인간 번역가와 챗GPT가 같이 번역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번역 결과물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용한 번역자가 책임을 지고 아직 법적으로 이게 명쾌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구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쓰더라고요. 연구는 했을 때 보면 논문에서 맨 끝에 챗GPT를 이용해서 이 논문에 프루프리딩을 했습니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쓰더라고요. 연구에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단계를 나눌 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디까지 이용을 해서 썼는지, 이 논문을 썼는지 밝히라는 그런 것도 이제 구분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문에 언급을 하고는 있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봤어요.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프루프리딩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정교하게 어디까지 이거를 내가 사용을 했고 결과물에 얼마큼 사용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명기하게 하도록 하는 이제 규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이 질문을 이제 생각해 볼 때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저도 지식이 없어서 그냥 가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현재 어떤 작품을 번역하고 나서 혹은 뭐 문학이 아니더라도 번역하고 나서 어떤 오류가 있다거나
아까 뭐 이데올로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면 보통 이제 번역가 AI를 배제하면 번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또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AI가 일단 만들어낸 산출한 번역본이 출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출판의 과정에서 원문 어떤 텍스트를 번역하리라 선택하고 또 번역하고 편집하고 검토하고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인간 주체들이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I가 사출한 번역본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은 결국에 인간에게 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AI가 번역의 일부 혹은 하고 상당 부분을 좀 수행을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그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만큼 또 해석하고 비평하고 또 판단하는 책임의 자리에 있는 만큼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의 책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AI가 스스로 내가 이 원문을 어떤 이유로 선택할래 이렇게 번역할래 그리고 이거를 편집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와닿는 그 모든 과정을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다면 그때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이제 인간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제 책임이 귀속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의료계에 있는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영상 판독을 AI가 훨씬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의료계에서 그런 진단 방사선, 진단학과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아니 여전히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데 왜 계속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진단하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영상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인도에 보낸대요. 그래서 인도 의사한테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영상 자료가 있으면 AI를 통해서 진단하게 한대요. 진단 결과를 갖고 그 결과를 인도 의사한테 보낸대요. 그럼 인도 의사가 그걸 보고 AI가 맞게 판독했어. 사인만 해준대요. 사인만 해줘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준대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그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의사를 이용했으면 굉장히 비싼 값을 받고 그 판독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AI한테 판독시키고 그 결과를 인도에 보내서 인도 의사한테 사인 받고 보내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용을 하지만 그 진단을 하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맨 마지막에 AI가 이거 판독 제대로 했어. 아니야, 이 부분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거를 판단해주고 서명해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단 방사선과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고 여전히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진단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진단 방사선과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번역가도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번역가도 없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법적인 논의는 제외하고요. 제가 산학위를 하고 있으니까 경제성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출판 번역의 경제성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출판 번역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죄송한 얘기인데 출판 번역의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출판사에서 저에게 번역가를 소개해달라고 요청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요. 출판사에서는 좋은 번역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번역가 선생님들 잘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좋은 출판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공통점이 들어옵니다. 일단 그 경제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책임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책임성을 두 개 층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 책임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계를 써가지고 번역을 한 거를 사람이 검수를 했다. 과거에는 MPP라고 해서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개념도 넘어가서 프로페셔널 휴먼 밸리데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개념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보증성에 대해서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기계를 써야 된다, 특정 기계를 써야 된다, 특정 머신 트랜슬레이션 장비를 써야 된다라고 작업 지시서를 내렸고 그 작업 지시서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책임성, 예를 들어서 AI 도구가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이 됐다, 여기에 특정 편향이 있다라는 사회적인 책임성은 작업 지시서를 내린 출판사나 그리고 그 작업 지시서를 준 분이 하셔야 될 거고 책임을 지셔야 될 거고 그 전에 경제성 원리가 먼저 해결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 세 가지 주제는 그 하나로 엮으면은 앞으로 문학 번역가가 할 일은
지금 조금 전에 이준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밸리데이션을 하는, 다시 말해서 책임을 대신 져주는 또는 보증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번역학에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번역가가 단순한 이제 그 언어 전환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랭귀지 어드바이저 또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컨설턴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거기적으로 책임지고 보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AI 시대의 문학 번역가의 정체성이자 경쟁력이자 또는 책임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끝내기 전에 혹시 이 플로우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끝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